네, 안녕하세요. 강의실이 너무 길어서 네, 금방 소개받은 저는 현재 컴퓨터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현 소속은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있습니다. 만나서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금방 소송 이야기한 건 다 들으셨으니까 안 해도 되죠? 네, 네, 네. 예. 저희가 이것도 컴퓨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늦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어디밖에 잘 안 되고, 제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 뒤에서 좀 너무 멀게 보이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그 선생님들은 모두 정보를 담당하고 계셔서 언제나 컴퓨터를 쓰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보를 가르칠 때 컴퓨터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늘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갖고 오고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늘 안 되는 일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사실은 네덜란드에 가서 발표를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스크린이 문제가 생겨서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1시간을 발표하는 거였는데 30분 동안 그거 조절하다가 제가 30분만 얘기했어요.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1시간 안 하고 30분만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2번째 발표는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2개의 대학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2번째는 또 2번째 다른 대학에 가서 했어요. 근데 그때 초빙한 교수는 나한테 우리 학교는 테크놀로지 문제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하면 된대요. 또 갔어요. 또 가서 했는데 이번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맞아. 늘 컴퓨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잘 돼도 9시에 시작 이러면은 꼭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지금 저도 뭐 꼭 제가 오늘 가져온 제 컴퓨터를 쓸 이유는 없었는데 또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10분 늦어졌고요. 제가 또 이 얘기 설명하느라고 13분 늦었습니다. 그럼 또 저는 너무 기뻐요. 1시간 안 해도 되고, 네, 13분 빼고 해도 돼서. 제가 근데 1시간 꼭 지켜야 되는 거였나요? 우리, 네, 빨리 끝내면 좋은 건가요? 네. 네, 어제부터 여기 모이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나누는 좋은 시간 됐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 불림을 당했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최하시는 측에서 저한테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정보 수업 개선 방향과 방법.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또 개선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개선해야 되나? 우리가 개선이라는 말은 뭔가 바꿔야 하는데 그 바꾸는 게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좋은 걸로 바꿀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요즘 하드가 되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른 학교 그리고 초등과 중등이 같이 만나면서 분명히 이런 논의도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저랑 이 아침 시간에는 AI를 융합하는 심지어 AI를 융합하는 교육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2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2가지라 그래서 빨리 끝날 일은 절대 없고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AI 융합교육 어떻게 생각했는가. 설마 AI 융합교육을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맞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없는 거 맞죠? 네. 제가 좀 작더라도 저 잘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그럼 2번째는 저는 이 AI 융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라기보다는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나긴 했는데 AI 융합 교육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졌고 요즘 더 많이 우리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또 힘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디지털 소양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늘어났고 교육과정 안에 다양한 그와 연결된 요소들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 안에 정보교과가 들어간 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제가 기억한 거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이 중간에 생기긴 했지만 전자교과서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한 건 2007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그 어라운드에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해서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올해 그 디지털 교과서에 AI를 접목하는 거 그런 걸 해보겠다는 정책이 나왔고 또 AI 튜터 이 AI 튜터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차 방향은 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튜터로 생각하고 있죠. 보통 많은 경우는 튜터 이러면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교사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학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 정책들을 잘 운영을 하고 학교 실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교사의 역할로 또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교사 교육이나 특히 정보 교육을 위한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아이의 답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AI와 디지털 역량에 관련된 교사의 역량 증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정보교육 입장에서는 정보교육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디지털 교과서나 튜터의 개념 때문에 터치 교사단 연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현재 국정과제에 있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이 서로 과제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안에서 가장 키 포인트로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AI 교육입니다. AI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거나 이걸 통합한 AI 융합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다양한 교육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가야 하는 방향의 하나로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 융합 교육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이슈로 생각이 되어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자, 다들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딱 보자마자 폰을 꺼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제가 패들렛에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선생님들이 편하게 AI 융합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를 그냥 뭐 간단히 적으셔도 되고 뭐 마음이 동하시면 길게 정해도 괜찮아요. 뭐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계시는 동안 기존에 우리 AI 융합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나 다양한 과제 속에서 나타났는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넘겨도 될까요? 자,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자, 폰 꺼내셔서 QR코드 찍으시고 네,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신 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안 되는 분 있으세요? 없는 것 같죠? 네. 그럼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기존의 연구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글자가 약간 작아서 물론 가운데에도 스크린이 있어서 뒤에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 벌써 한 2, 3년 전부터 AI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종류 등을 바탕으로 교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여기 제가 녹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 교과 교육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AI랑 우리 뭐 스템이나 스팀 교육 아시죠? 그거 안에서 AI 융합 교육을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파란색으로 제가 색깔 바꿔놓은 거 잠깐 보시면 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뭐랑 합쳐서 AI 개념이나 원리 등을 기반으로 해서 또 뭐 그 밑에도 보면 모든 교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AI 플러스 아니 X 플러스 AI나 뭐 AI 플러스 X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AI를 더 확장을 해서 물론 X 플러스 AI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영역인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교육에서 조금 더 교육을 더 잘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그 융합교육, AI 융합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시간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작성 끝나셨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 하늘 천장을 보시면서 오늘 점심에는 뭐 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기 뒤에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스텝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패들렛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들렛에 들어가면 저기 송출이 잘 될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 우와, 벌써 이렇게 많이? 우리 이것만 읽어도 오늘이 다 갈 것 같기는 한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와, 역시 정보 선생님들 너무 좋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하나 있어요. 재밌겠다.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버무리기? 버무리기가 뭘까요? 금방 움직여서 버무리기. 일상생활 및 타교과 수업 중 AI와 관련된 내용을 버무려서 수업하기. 너무 좋습니다.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시죠? 어디까지가 융합인지 융합하기 어려워요. 어디든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우리의 미래? 가르칠 것이 너무 많다. 죄송합니다.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요 하면, 뭐 제가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 보고 계시고, 이거는 계속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라 나중에 선생님들 오후에 또 활동하실 때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한번 더 들어가서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도 깎아먹은 바람에 제가 얼른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우리가 패들렛에 적힌 선생님들의 생각을 살짝 봤고요. 또 시간 갖고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금방 나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크게 그 융합교육의 그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AI를 하나의 교육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AI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과 AI를 활용해서 AI에 대한 이해 플러스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까지 달성하는 교육. 할 것이 좀 많겠죠. 많으나 AI에 대해서도 배우고 AI를 활용해서 교과의 교육 목적까지 달성하는 것을 AI 융합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 잘라서 생각해보면 AI의 개념, 원리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요. 정보교과다. 그러면 정보교과 안에 있는 성취 기준이나 각 영역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배우는 학습도 이 안에 들어갈 것이며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할 수 있죠.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 예비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아니, 갑자기 뭔 질문? 금방 제가 다 이야기했죠. 컴퓨터와 같은 AI 같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활용 교육의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범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수업에서도 AI에 대한 교육하고 AI를 활용한 교육을 같이 하는 거, 그전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별도로 구별해서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서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AI 융합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AI를 인공지능이 외부의 정보를 습득을 할 때 각종 센서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AI의 자체에 대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뭐 생물에서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정보 교과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입력 출력을 받는가, 이런 거는 그 교과 자체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같이 들어감과 동시에 AI와 같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즉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티처 머신이나 아니면 여기 선생님들은 뭐 파이썬이나 C 같은 거 잘 하시니까 직접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런 어플 혹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AI 융합 교육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은가요? 네. 현재까지 그럼 어떻게 AI 융합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가? 제가 이 용어를 만난 것도 한 4, 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에 융합 교육 이래서 아니 활용 교육 하다가 갑자기 융합 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AI랑 교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전공 간의 융합으로 기존의 전공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많이 있어서 참 융합이라는 용어도 어렵고 AI 융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기존의 연구에서도 봤던 것처럼 AI 플러스 STEM이나 STEAM 교육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교육, 그 안에서 AI 교육을 얼마나 잘 다루었느냐 하는 건 좀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접근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했다 하는 것도 융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 만들어진 AI가 정말 잘 융합된 교육도 있지만 아직은 앞에 있는 저 두 가지 접근에서 과연 AI에 대한 교육하고 활용한 교육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한 것 같기는 한데 AI 융합 교육이 잘 된 걸까? 내가 융합을 한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정말 가능한 얘기야? 이거 꼭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나? 사실은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고도 맞는가 하는 고민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잘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혹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개념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명확하게 잡아서 기준을 막 이렇게 규정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개념이나 방식 같은 게 있다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사례들도 좀 많지 않죠.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 융합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 또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보교사도 계시고 다른 교과 교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적절히 융합이 일어나기도 해서 가끔 좋은 사례도 만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AI 융합 교육에 대한 사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여러 교과가 융합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간의 협력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죠. 제가 가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협력하고 수업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대학의 교수라서 정말 현실을 모르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제 현실을 잘 모르고 엄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안하는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와 있는 AI 융합교육의 개념을 실현을 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정보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보 선생님들은 AI 내용의 전문가이시죠? 맞죠? 전문가
전문가이십니다. 네. 물론 약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I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나 그리고 현재 아주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을 다 따라오지는 못하셨지만 혹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더 잘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AI 내용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린 융합교육을 설계하는 설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과가 같이 융합을 한다 그러면 그 융합팀 안에서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어디 소속이냐 말씀드릴 때 컴퓨터 교육과 교수라 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정보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다양하게 다 잘 가르치진 않아요.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막 엄한 얘기를 해도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생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많은 정보 선생님들은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참 잘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주시면 현재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AI 융합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질문 있으세요? 그럼 또 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하단 말보다는 차별화되는 능력? 네.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별화되는 능력은 저 첫 번째, AI 내용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융합교육 설계자 될 수 있고, 여기서의 다른이란 다른 교과, 네. 융합팀에서 리더 하실 수 있지만, 이 AI 내용 전문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뭐 유튜브나 요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꼭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전문가 형태의 그런 기준, 그런 역량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늘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정보교사만큼의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인 역량만 가졌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실천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금방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내용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정보교육하고 AI 융합교육을 융합을 한다. 뭐 사실 AI 융합교육 안에 정보교육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뭐 이 제목이 이게 다시 융합을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교육 입장에서 AI 융합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하나씩 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융합을 할 때 기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에 대한 교육을 접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즉 수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AI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내용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을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딱딱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타교과 선생님들에게 그 수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내용하고 AI를 좀 접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그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for K-12라고 하는 빅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아,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예요? 어떡하지?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또 죄송한가요? 네, 찾아볼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금방 좀 찾아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폰에서 막 찾아볼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설마니 제가 그냥 왔겠어요? 할 얘기도 없는데 그런 얘기라도 해야죠. 그리고 정보교과나 혹은 타교과에서 필요한 그때의 수업에서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자료 드릴 거니까 그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이럴 때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셔서 융합 주제도 선정해 보시고 타 교과에서 이 융합 주제에 관련된 교과 요소, 학습 내용 요소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보 전문가이지 수학이나 영어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사 그 영역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러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교과의 내용은 내가 또 공부해서 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 물어보면 되죠. 네, 이럴 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 영어 교과에선 이러이러한 내용이 AI랑 연결이 되고 정보 교육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고 내용 요소는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절대 안 되고 뭐 영어 선생님이나 해당 교과 선생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그때 그냥 빈 종이로 가지 마시고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핵심 내용을 좀 도출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요즘 유행하는 뭐 챗GPT나 각종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교과, 교사, 선생님들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보교육의 입장에서 AI 융합교육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방향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정보교육이 주인공이 되면서 그 옆에 AI나 다른 교과들이 연결되는 AI 융합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정보교육이 주인공이 되고 AI랑 수학만 하셔도 돼요. 혹은 AI랑 수학, 미술, 정보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융합 주제를 잡다 보면 그 융합 주제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맥락이 없는 공식화된 추상화된 주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여러 교과가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과들이 모여지는 그런 융합교육이 가능하겠습니다. 왜 안 갈까요? 네. 또 한 번 페이즐렛에 들어갈까요? 금방 제가 살짝 언급했던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귀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동안 저는 물을 한 모금 먹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셨나요? 네, 그럼 또 다른 페이즐렛이 열렸죠. 여전히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또 적고 있는 시간을 살짝 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 방향으로 첫 번째 AI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려면 그게 무엇인지,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교사 입장에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교과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AI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면서 연결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AI4 K12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지 않은 점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뭐 요즘 뭐 우리나라가 해야지 제일 좋고 뭐 누가 하면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누가 했던 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면 우리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그램은 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아까 그냥 제목만 얘기했을 때는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셨거나 갑자기 들어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AI에 대한 빅 아이디어를 규명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연구팀에서 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쯤 규명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의 컴퓨터 교육 컴퓨팅 사고력에 관련된 아마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번역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빅 아이디어는 인식, 컴퓨터는 센서를 이용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표현과 추론, 뭔지 잘 아시죠? 세 번째는 학습, 데이터 통해서 공부하는 것.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우리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거를 더 상세화하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향이 이해 중심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1호 개정 교육과정을 할 때 원래 그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살려서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2 개정 교육과정을 하면서는 그때의 개념도 좀 살려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하고 유사하지만 좀 변형돼서 들어온 게 있죠.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영역에 혹은 어떤 교과에 빅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원리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5개의 빅 아이디어도 AI에 대해서 알고 났을 때 알아야 되는 어떤 것을 빅 아이디어 측면에서 도출한 거죠. 여기서의 빅 아이디어란 아이디어가 크다 이거 맞는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오늘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따 오후가 되거나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뭔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기본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음 주에는 그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 모든 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알았던 지식은 없어지게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남는, 우리가 그걸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데 디테일한 거는 잊어버리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개념은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빅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연구팀에서는 AI에 대한 빅 아이디어가 뭐냐, 그 5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뭐 머신러닝이 뭐냐, 뭐 딥러닝은 어떻게 코딩해서 하냐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타교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AI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게 교육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 교과의 내용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끌어낼 때 조금 더 쉬운 방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접근 아니고 AI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셔도 좋은데 1차적으로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타교과 선생님들하고 논의할 때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AI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패들렛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그 사이에 이런 재미난 것도 생겼는데, 아이고, 얘가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아까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교육하고 활용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AI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학생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방 이제 우리가 했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셨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의견이 아주 많은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주의 요망? 뭘까요? 학생들에게 챗 GPT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해야 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너무 GPT랑 놀다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프로그램 코드 오류 찾기, 초등에서도 쓰고 싶다. 네, 초등에서 쓰지 말라고 했죠. 글과 그림으로 책 만들어 보기, 아이디어 설명하기, 학생들이 재미있어 해요. 이미 사용하셔서 다양한 활동 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재미있고 업무 비서로 활용하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궁금함이 생기면 전에는 구글링을 했는데 요즘은 GPT한테 물어보니까 나름 자기 나름의 해석도 해주고 자료도 같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GPT도 쓰고 빙도 씁니다. 빙.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빙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지만 빙 X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빙이 진짜 신이 됐네 이래서 네, 빙신이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챗 GPT뿐만 아니라 GPT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잘 쓰는 거는 교육을 더 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점에서 또 잠깐 왜 우리의 정보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보교육이 융합교육에서 핵심이 됐으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제나 오늘 하시는 일 중에 저희 정보교과에 대한 특히 이의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배경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라,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구성을 할 때에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뭐가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기초 소양 중에 언어 수리 플러스 디지털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교육의 핵심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정보교육이 주변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핵심으로 옮겨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가르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초 소양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 즉 디지털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 뭐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능 정보 기술, 즉 AI와 같은 그런 머리 좋은 기술을 활용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춤형 학습, 개인화 학습, 개별화 학습은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기계가 도와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20세기 말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와 드디어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게 됐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또 이 세기가 바뀌고 20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훨씬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좋아졌지만 우리 교육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교육의 이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이상은 계속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학습 환경의 핵심이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우리 정보교과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일보 한 거는 정말 중요한 진보이고요. 이런 걸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확대가 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계에서 필요한 교육과 역량도 좀 변했죠. 뭐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의 체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뭐 명칭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핵심 원리나 개념은 계속 가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AI 융합교육을 하면서 AI에 대한 교육하고 정보교육의 요소 그리고 타교과 요소를 매칭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어떤 영역들이 정보교육 안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13분 깎아먹은 바람에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예쁘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것도 들어있고 내용 요소들도 잘 있어서 AI에 대한 교육하고 정보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달성할 거냐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AI 융합교육 어떻게 설계할 거냐. 첫 번째는 AI에 대한 내용하고 교과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빅 아이디어 5개랑 금방 이야기한 교과 영역 안에 있는 핵심 내용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느 내용을 공부할 때 어떤 빅 아이디어를 다룰 것이냐. 우리 정보교육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 연결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통합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 내용을 좀 더 상세히도 나눠보고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기초 능력이나 선행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안이나 과정안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설계 과정하고 연결을 해보면 AI 융합교육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분석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분석하고 수업 준비하느라 설계하고 자료 만들고 이런 과정 안에 AI에 대한 거를 연결시키는 활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학습 목표를 잘게 자르는 것 이전에 그것들을 엮어서 아까 말한 아이들의 영속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학습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 정보 목표도 다시 설정해 보시고 성취 기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하위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수업 설계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달성할 목표를 수행 목표 수준으로 진술하고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달성에 필요한 학습 내용 구조화 학습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기존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랑 연결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면서 연계해 가면서 동시라는 건 좀 어렵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생성형 AI가 또 선생님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조금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게 그 빅아이디어 5개랑 실제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요인들하고 어떻게 연결지어 갈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칸칸이 채워보면서 내용 간의 연계성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빅아이디어를 쳐다보니까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학습 밑당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사니까 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약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좀 따로 빼서 이렇게 6가지로 고민을 해봐도 좋고요. 이 부분은 들어있으니 생략하셔도 괜찮지만 이런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빅아이디어랑 정보교과랑 타교과랑 연결을 해서 한번 수업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연결하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연계한다고 했으니까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퍼셉션에 대한 빅아이디어랑 교과 수업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퍼셉트를 하는가, 어떻게 레코그니션을 하는가 하는 거는 우리 오감을 활용해서 하잖아요. 오늘 이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시각을 쓰고 계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청각을 쓰고 계시죠. 네. 물론 이 공기랑 이런 것도 돼서 촉각도 다 쓰고 있고 센싱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인간의 혹은 생물체의 감각기관 생물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컴퓨터 입력장치 우리 정보교과에서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센서에 대한 거를 같이 한다 그러면 교과의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보교과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주제는 이런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가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라 선생님들이 이런 방향을 통해서 주제를 만들고 더 좋은 주제를 당연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융합 수업을 하는 즉 AI 융합 수업을 하는 핵심 주자가 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앞에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연결 지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공유를 해드릴 거라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우리가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저도 저의 위치를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계속 교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는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걸 활용을 해서 더 잘 가르치고 또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보교육을 할 때 영역별로 AI를 활용해서 뭔가 수업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학습 목표 달성에서 필요한 요소는 뭐고 그 요소를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쓸 건가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수업을 구성할 때는 다 일일이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읽어보고 정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정석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소스를 못 찾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AI랑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찾아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이미 해보셔서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이 화면에 안 보이네요. 옆으로 가면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GPT한테 연결을 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가르칠 때 인공지능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아이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링크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제 화면에는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나오는군요. 네. 그럼 가볼게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을 가르칠 때 인공지능 융합을 하려고 하는데 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랬더니 그것도 심지어 제가 수업을 도입, 전개, 결말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미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는 다양한 수업을 GPT랑 같이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GPT가 하지 못하는 게 여전히 매우 많으니까 그런 걸 우리 휴먼의 힘으로 인간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링크가 있는 거는 제가 각종 그 영역별로 우리 가지고 있는 영역별로 해본 거를 붙여놓은 거라 나중에 자료를 받으실 때 한번 보시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거의 이제 장표 끝까지 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에는 계속 디지털 환경이 많이 들어올 거라 이걸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디지털 환경하고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교과의 영역별로 보면 과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이거죠. 컴퓨팅 시스템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컴퓨팅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 디지털 환경은 무엇일까? 당연히 컴퓨팅 시스템의 특성을 공부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지면 선생님들의 설명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 경험은 더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해 보고 분석해 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뭘 해볼 수 있는 좀 놀이하듯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데이터의 특징,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강의가 아닌 활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 그런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뭐 당연히 우리 요즘에도 많이 쓰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서 활용하는 기능들이 컴퓨터화돼서 디지털 환경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강의와 함께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건 인공지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디지털 문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뮬레이션이 기계적인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의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한번 가상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보교육을 융합교육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교과서랑 연결이 돼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 정보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정리 한번 할까요? 거의 약간 50분가량 떠들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던진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살짝 하면서 정리를 크게 4가지로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당연히 디지털 소양이 핵심 역량으로 들어오면서 정보교육이 강조됐고요. 그래서 정보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평소에도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정보교육이 리더가 돼서 AI 융합교육의 선두가 되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잘 참여해서 그러니까 AI 융합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학교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교육의 가능성 그리고 실천 그걸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